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오늘은 전자회로를 공부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을 법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전자회로 내에서 부품의 위치에 따른 동작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PCB를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내용인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부품 위치에 따른 전자회로 동작의 차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LED를 동작시키는 회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LED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양단에는 5V가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로는 분명 LED에 불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동작을 할 텐데요. LED와 저항이 서로 위치가 반대니까 걸리는 전압이나 흐르는 전류에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당연히 차이는 없습니다. LED와 저항의 위치가 뒤바뀌어도 두 회로에 흐르는 전류나 LED 혹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연결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회로의 동작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 앞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이 보이실 거예요. 고작 LED랑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전원 회로의 입력 회로입니다. 바리스터가 있고 커먼 모드 필터 회로로 구성된 간단한 회로인데요. 회로가 입력되는 커넥터 쪽에 X 캐패시터와 바리스터의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로는 서로 다른 동작을 하거나 조금은 특성이 다를 수도 있을까요? 역시나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두 개의 회로는 100% 동일한 동작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브릿지 다이오드가 있고 도립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서미스터가 사용된 회로죠. 자, 도립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효과에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의 경우는 브릿지 다이오드 앞에 있고 하나의 경우는 브릿지 다이오드 뒤에 있습니다. 자, 앞의 경우와는 분명히 회로가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느 경우에 도립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가 더 좋을까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꼭 있을 것 같은 회로인데 왜 없을까요?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앞의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회로를 220V 반파에 대해서 그려보면 위와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그려놓으니 어떠신가요? 이제 이해가 아마 딱 되실 거예요. 두 개 회로는 100% 같은 동작과 특성을 보이는 회로입니다. 자, 하지만 뭔가 좀 찜찜해요. 어쨌든 회로에서 연결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정말 100% 같은 동작과 특성을 보이는 회로일까요? 자, 이제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답인데요. 자, 원인은 기생 성분과 연결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껏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차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두 번째로 예시를 들었던 회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예시를 들었던 회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위의 회로를 실제로 PCB로 제작을 해서 부품을 실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회로의 동작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특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요? 동작에는 차이가 없지만 특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 기생 성분을 생각해서 회로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라인 필터 쪽의 회로는 무시하고 앞에 바리스터와 캐패시터 쪽 회로만 생각을 해보면요. 기생 저항 성분을 표시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회로를 그릴 수가 있고요. 기생 인덕턴스 성분까지 고려하면 회로를 오른쪽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이게 다는 아니죠. 이 회로도에는 바리스터와 캐패시터의 직렬 저항 성분이나 병렬 성분은 무시하고 그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개의 회로는 분명히 서로 다른 회로가 돼버리죠. 회로에서 RLC 성분들이 서로 조합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RC 필터, RLC 필터, LC 필터 등 필터 회로화가 구성되기도 하고 전압이나 전류의 위상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위와 같은 회로에서는 바리스터의 목적 자체가 서지 전압과 같은 순간 과도 전압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바리스터의 위치가 후단에 있으면 전단에서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회로의 전단의 위치에 과전압을 막아주어야 후단의 부품들을 보호해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살펴보았던 도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 NTC 서미스터를 사용한 회로입니다.
이 회로도 역시 기생성분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기생성분을 표시해서 회로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저항과 인덕턴스 성분을 그릴 수 있고, 병렬로 연결된 캐패시터 그리고 저항 성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직렬 성분의 저항과 인덕턴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값이고요, 병렬로 연결된 저항과 캐패시턴스 성분은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다시 그리고 나니 기생성분이 없던 경우와는 확실히 다른 회로가 되어버리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회로는 연결 방식에 따라서 필터 회로를 구성하기도 하고, 과도 응답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미스터의 위치에 따라서 회로의 특성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좋은 걸까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부품의 사용 목적에 맞게 부품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병렬로 사용되는 부품들의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전해 캐패시터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간단한 회로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전파 정류 회로인데요, AC 교류 파형이 전해 캐패시터에 의해서 직류화되는 간단한 동작을 하는 회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로는 어떤가요? 앞의 회로와 동일한 회로입니다. 브리지 다이오드 훗단의 캐패시터와 부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구조의 회로이죠. 하지만 PCB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하게 되면 특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전원을 인가하고 나면 캐패시터 양단이 일정한 직류 전압을 유지한다는 동작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전원을 인가하고 나서 캐패시터 양단이 일정한 직류 전압을 유지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 리플, 노이즈에 대한 내성, 이러한 특성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원 회로에서는 반드시 캐패시터 양단을 통과하고 부하로 회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앞의 그림과 같이 PCB를 설계해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유심있게 보셨다면 제가 동작과 특성에 대해 강조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회로의 연결 방식에 따라 거시적인 큰 흐름에서 본다면 동작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과도응답 특성과 같이 시간 단위가 아주 짧거나 고주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노이즈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요, PCB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